자, 풀이합시다. 2번 가보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여기에 16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12가 주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에 여기 중선을 그어놨네. 중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에 각이 알파와 각이 베타래. 자, 그걸 가지고 뭐 하세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주어져 있대. 자, 이진씨,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전부 다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 근데 또 뭐가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냥 모든 문제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뭐가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랬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 근데 그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 특수각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구하려는 놈 혹은 주어져 있는 놈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떤 법칙을 쓰는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왔다고 무조건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거는 아니야. 물론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인데 혹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인 값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이 2분의 1이래. 예각의 범위에서.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2분의 루트 3 하면서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지금은 사인 법칙이기는 해.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 알파와 베타에 대한 대변의 길이들이 어때? 똑같다라는 게 힌트야. 그리고 또 하나, 16과 12 16과 12에 대한 대각의 크기가 하나를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내각의 크기도 역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쓰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사인 법칙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얘를 바로 구하려고 가지 말고 너희들이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게 보였다면 사인 법칙을 쓰고 나서 그 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사인 알파분에 내가 이거를 BM이었나? BM 그리고 CM, 여기 있는 크기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X라는 그 대변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누구랑 같습니다? 16이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알게 되는 거는 사인 알파분의 1이 X 곱하기 사인의 세타분의 16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의 베타분의 대변의 길이 X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0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뭐예요? X가 뭐가 되는 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너가 사인 베타의 역수를 찾아봐. X 곱하기 사인의 뭐가 되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프를 가지고 너가 공부를 해왔다면 여기가 0, 여기가 파이라고 했을 때 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세타만큼 온 녀석에 대한 사인 값은 여기서 세타만큼 갔을 때의 사인 값과 분명히 둘이 뭐 할 거야?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가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자? 역수를 만들어 버려봐. 얘는 사인의 베타가 뭐가 됨? 12분의 x 곱하기 사인의 세타. 어서 와요, 지영씨. 그래서 둘이 뭐 합시다? 곱해버립시다. 물 숙이고 뭐하냐? 죄 질렀어? 죄 지었어? 그래서 아무튼 둘이 곱해주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의 베타가 되고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x 사인 세타가 분자인 x 사인 세타와 만나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12분의 16. 그래서 3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수현이도 이거 우리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야. 알겠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뭐가 주어져 있으며 누구를 쓸 수 있는지를 그리고 뭘 구하고자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라 그랬지. 지금 뭐가 등장을 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했어. 그럼 고선은 씨 무슨 법칙일까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을 했다면 그렇지, 사인 법칙이지. 이진 씨 알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했으니 얘는 사인 법칙을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하러 가는데 내가 구하려는 놈은 A와 B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그게 내가 궁금한 놈이야. 근데 여기에 45도가 주어졌고 여기에 60도가 주어졌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려는 놈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여기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내가 알 때거든. 사인 예분의 물음표로 갈 거니까. 근데 이 노란색 각을 찾아봐. 몇 도야? 75도. 75도는 특수각이에요? 아니에요? 특수각이 아니니까 얘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물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각은 양 옆에 있는 각이니까 무슨 법칙이야? 제1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1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너희들이 찾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 그때 쓰이는 게 또 뭐야? 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왜? 얘의 대각은 특수각이고 얘의 대각은 특수각이니까.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사인의 60도 분의 뭐 할까? 이게 뭐야? C인가? AC는 뭐랑 같지? 사인의 45도 분의 BC랑 같고요. 그렇게 이놈의 길이를 찾으려면 결국 이 R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는 2 곱하기 R 얼마야? 12지? 그래서 12에다가 사인의 60도를 곱해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2 곱하기 6, 12에다가 뭘 곱해요? 사인의 45도, 2분의 루트 1을 곱해서 6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것도 계산 안 했네. 6 루트 3. 그렇게 AC와 BC의 길이를 찾았어. BC의 길이는 6 루트 2, AC의 길이는 6 루트 3.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겠네? 물음표를 찾을 수 있겠네. 저 AB라는 길이는 어떻게 찾지? 6 루트 3에다가는 코사인의 45도를 곱해주고 6 루트 2에다가는 코사인의 60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영씨 알겠나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1. 약분해버리고 약분해버리면 3 루트 6 더하기 3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왜 또 묶어놨냐? 3 루트 2로 5번 나온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뭐야? 저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증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외접원의 4R분의 그거? 네. 알았어요. 이따가 해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5번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D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분 누구요? CD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치? 여기가 3, 여기가 너무 긴데? 6, 여기가 뭐야? 몰라. A, D,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때 뭘 구해보자? 선분 AC의 길이를 찾으러 가래.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주어졌냐면 각 B에 대한 뜬금없이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이 9분의 1로 주어졌대. 그럼 여기서 당신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이 선분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이놈의 각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냐면 그렇지. 중학교 때 배웠던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D는 파이 마이너스 B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것 때문에 코사인 값이 주어졌고 그러면 요 각을 이용할 수 있고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이 녀석의 길이 찾기 무슨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때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의 끼인 각 아니 대각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계산은 마무리는 안 한다. 9 더하기 36에다가 이거 계산 얼마야? 36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b를 코사인의 b로 고치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으로도 가보자. 자, 마지막 계산들은 생략할게 이제. 6번 보경이랑 지영이랑 운동장 한쪽 끝에서 출발해서 서로 60도의 각을 이루고 달려간대요. 원래 이 보경이가 왔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경씨
없지. 보경이가 달려간대. 얼마로? 분속 300m로. 그 다음에 각을 60도를 각을 이루고 여기 지영이가 달려가고 있대. 반대인가? 지영이가 더 빠르구나. 늘려. 좀 더 빠르다 너. 오늘 되게 늦었는데. 여기가 보경씨, 여기가 지영씨 달려갑니다. 지영이는 얼마로? 분속 420m로. 그때 10초, 이거 단위 잘 봐야지, 그치? 10초 후의 두 사람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초 단위로 갑자기 나왔네? 그러면 보경이의 속력이 지금 분속이 아니라 초속으로 필요하네. 초속 얼마? 60으로 나눠버리면 5m. 얘는 초속 얼마예요? 7m. 그래서 10초 후면은 요거 길이 얼마나 됐겠어? 70이 됐을 거고 얘는 얼마? 10초 후면은 50이 됐겠네. 그 상황에서 둘이 사이의 거리를 찾아볼래요? 근데 얘가 특수각이야. 그럼 뭐야? 한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데 남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60도가 주어져 있는, 즉 대각의 크기가 특수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무슨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놈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은 2500 더하기 4900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70 곱하기 코사인의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60도 2분의 1로 고쳐주면 답이 나올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답은 뭐 10루트 39가 나온디야. 7번. 자, 요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기하 들어가면은 공간도형, 공간좌표 내용 할 때 그림이 좀 잘 나오게 될 건데, 가로등은 수평면에서, 가로등은 뭐야? 땅바닥에 대해서 수직으로 꽂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을 재도 90도가 되고, 그 가로등을 향해 여기서 각을 재도 90도가 나와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여기가 직각인, 그리고 여기도 직각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보고 있어. 그때 길이가 얼마? 가로등의 높이가 5m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너희들은 뭐가 나와야지? 이 길이들이나 이 길이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특수한 삼각형이요. 그쵸? 특수각을 갖는. 근데 거기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각 ACB. 요 각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네. 그럼 너희들은 지금 거기 보고 있는 그림처럼 AB를 연결한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길이가 현재 5라고 주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찾고 싶어. 요거 하나 나왔어. 그러면 남은 두 각 중에 하나라도 알면서 그 대변의 길이가 나오면서 그 각이 특수각이 되거나 혹은 두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제2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아까 내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거에서 둘 다 삼각형이 특수각이다 보니까 얘가 오면 이놈의 길이도 5가 될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됐나요? 45도, 90도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30도고 여기 90도보다 보면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비를 또 가질 거야. 그럼 이놈의 길이가 얼마로? 5 루트 3으로 나왔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할 수 있겠네. 뭐를? 각 ACB를 찾기 위해서는 제2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제2 코사인 법칙 쓰면 되고, 만약 기억이 난다면 제2 코사인 법칙에 뭘 찾아줘? 변형식을 찾아주지. 각 ACB에 대한 코사인 값은 2 곱하기 두 변의, 양쪽에 있는 두 변의 길이의 곱 5루트 3 곱하기 5분의, 그 다음에 한 놈의 제곱 25, 다른 놈의 제곱 얼마야 저거? 75냐? 3 곱하기 25 얼마? 75 맞아? 75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뒤에는 뭐? 대변의 길이의 제곱 25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이 사라지고 약분되나? 5, 요거 3 약분되네. 그럼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코사인 ACB의 크기는. 됐나요? 그래서 답은 각 찾는 거냐? 코사인 찾는 거냐? 코사인? 그럼 요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됐죠? 네, 그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으로 가죠? 8번으로 가보죠. 8번 이거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숙제 풀이 아직 안 했나 내가? 삼각함수의 활용? 그때 숙제한 사람이 안 보고. 아무튼 거기서
삼각형의 결정 이쪽 문제는 내가 단 한 문제도 안 풀어줬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일부러 내가 하나 심어놨는데 너희들 하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 사인의 A 대 A는 2 곱하기 사인의 B 곱하기 사인의 C래. 자, 사인과 코사인이 열심히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는 경우는 너희들이 언제 제일 먼저 이 비슷한 문제 만났냐면 수학상에서 만났어. 거기에서 변의 길이 A, B, C를 가지고 뭔가 식을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라고 했어. 그러면 그 놈을 어떻게 했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몇 개로 인수분해 했을 때 분명히 절대 0이 될 수 없는 놈들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놈은 요거 딱 하나 존재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C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에요 라는 답을 찾을 거야. 그게 힌트야. 요거 언제? 수학상에서 나온 건데 결국 변의 길이 A, B, C에 대한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8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던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 딱 두 개 알잖아. 사인 법칙의 변형, 제2 코사인 법칙의 변형. 그걸 가지고 얘를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달란 얘기죠. 그때 사인 법칙은 A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2R도 등장하긴 해. 그래서 우변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변형식 아까도 썼는데 얘가 결국 C라는 놈의 길이를 찾으려면 그 맞은편 대변 말고 다른 두 변을 분모에다 2AB로 곱해주고 분자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뒤에는 대변의 길이 제곱을 빼는 형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거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어제 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써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지? 2R, 2R, 약분 2, 2, 속어 역시 B도 양변 아니 오른쪽에서 약분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분모에 A 있네. 넘어가자 A제곱 그리고 그렇지 우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사라지면 결국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0이 되어야 하니까 B 마이너스 C와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를 해서 는 0 그러면 결국 0이 될 수 있는 거는 B와 C가 같을 수밖에 없지. 더하기 B 더하기 C 두 변의 길이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갑시다. 9번 가보자. 9번이 좀 귀찮지? 요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나오면 그것들 다 활용해서 뭔가 삼각형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얘기 하러 가는 건데 이게 아마 학교 시험에 12번부터 아니에요? 아 12번부터야? 아무튼 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9번부터가 더 많이 나온다. 물론 뭐 기본형 문제도 안 나온 건 아니겠지만 A가 있고 각이 60도 여기 뭐야? B가 있고 여기가 75도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뭐야? C 얘가 4 얘가 A 얘가 C. 자, 그 상황에서 뭐 하셈? A와 C 그리고 각 B를 찾아주셈.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각 B지. 얘가 45도로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 A의 길이를 찾을 때는 특수각의 대변과 특수각의 대변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렇지. 그래서 사인의 60도 분의 얼마야? A는 사인의 45도 분의 몇 도야? 얼마야? 그렇지. 4. 그래서 요거 이제 찾을 수 있지. 그래서 뭐야? 얘가 루트 3분의 A가 2는 약분한 거야. 루트 2분의 4니까 A는 얼마가 나와요? 2 루트 6 나오겠네. 그래서 아무튼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B 찾았고 스몰 a 변의 길이 A 찾았으니 변 C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지. 근데 거기서는 뭐가 문제야? 특수각이 아니야. 얘는 사용하지 말란 얘기야. 얘는 60도 구할 때 45도 구할 때 썼고 이제 그러면 얘의 길이 찾으려면 나머지 다른 조건들 봐야지. 특수각 A4 A는 2루트 6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제1 코사인 법칙 쓰러 가는 거지. 그래서 C라는 놈은 4 곱하기 코사인의 60도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2루트 6에다가 코사인의 45도를 곱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답 구해보면은 2 플러스 2 루트 3 나올 거예요. 중략. 10번 갑시다. 이게 문제 많이 안 풀었을 때 사실 지금처럼 사인 법칙 아니 그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뭘 어떻게 써야 될지가 제일 안 보이는 단원이라. 얘가 30도, 얘도 30도. A, B, C.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5라고 주어졌네요. 자, 여기서 삼각형 ABC의 길이를 찾으러 가보자. 자, 그럼 여기서 길이가 아니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아까 성현이가 잠깐 질문했었는데 그거는 증명은 좀 이따 마지막에 할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잘 좀 점검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이건 중학교 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 R 주어져 있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공식은 4R분의 A와 B와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각 A, 각 B, 각 C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R의 제곱에다가 사인의 A, 사인의 B, 사인의 C로 구할 수도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지고 세 각의 크기가 다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또 뭐야?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R이라고 주어져 있고 세 변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뿔 B 뿔 C. 이거는 중딩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하나 더 있지? 그냥 세 변의 길이를 모조리 다 알 때 쓰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A, B, C. 이때 삼각형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로 구해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small s라고 하는 놈은 뭐였다?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절반 2분의 A 뿔 B 뿔 C예요.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역시 봐야 돼. 10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주어졌으니까 무조건 이 첫 번째 요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추가적으로 뭘 구할 수 있는지도 봐야지. 세 변의 길이 못 구하면 꽝이잖아. 그럼 여기서 뭘로 가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변의 길이를 찾으러 가보자. 사인의 30도 분의 AC의 길이는 2R 가지고 구할 수 있겠네요. 사인 법칙 쓴 거야.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는 2 곱하기 R 5 곱하기 사인의 30도 2분의 1. 그래서 얼마? 5가 나오네요. 변의 길이 2개 5 찾았다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답이 나와야지. 왜냐면 여기도 특수각이거든. 됐죠? 그럼 굳이 하나 요거 또 찾으러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바로 삼각형 넓이를 얘 가지고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S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의 120도. 근데 사인의 120도는 사인의 60도와 똑같거든.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4분의 25 루트 3이 될 거예요. 오케이? 마바바바밤. 후. 11번 갑시다.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 그때 AB 분의 1 더하기 BC 분의 1 더하기 CA 분의 1.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가 구하려는 녀석을 통분을 해봤더니 AB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와.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놈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에서 힌트가 나왔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있는데 ABC가 있고 내 저번에 반지름이 있는데 A 뿔 B 뿔 C가 있으니 뭐에 대한 얘기? 넓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 넓이가 뭔데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치? 그래서 아무튼 넓이가 둘이 똑같대 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요? 4R분의 10분의 A, B, C는 뭐랑 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 뿔, B 뿔, C. 그래서 이거 약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려는 요 놈을 분모로 넘기고 2를 분모로 넘기면 되겠네. 그래서 뭐예요? A, B, C 분의 A 뿔, B 뿔, C는 8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는 답이 80분의 1로 나온 거야. 됐죠? 지금 잘 알겠나요? 네. 계속 가보자. 와, 왜 이렇게 숨차지? 12번으로 갈게요. 피쌤이 그랬는데 이진이라는 학생 가면은 시끄러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되게 조용한데? 대답을 잘 안 하는데? 고개만 연신 끄덕이고 막 그래서 지금 숨기고 있는 거냐 쟤? 있어요. 되게 수업 중에 말 많고 시끄러운 학생 하나 있어요 이러던데. A, B, D, 120도, 얘가 3, 얘가 5. 자, 그때 뭐 합시다. 다른 것들 다 나와 있고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래.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역시 두 변의 길이 주어졌으니 각 A를 찾든 또는 변의 길이 BD를 찾아오든 하면 되겠다, 그치? 자, 뭘로 갈까? 자, BD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120도까지 줬잖아. 그럼 특수각을 준 데다가 두 변의 길이를 줬으니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를 찾으러 갈 수 있거든. 그래서 BD를 찾으러 가자. 9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가 나오겠네. 그럼 코사인의 120도는 180도 마이너스 60도니까 코사인의 60도로 고치면서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얼마야? 34 더하기 이게 뭐야? 30 곱하기 2분의 1 15네. 그럼 얼마야? 49가 되니까 선분 BD의 길이는 얼마예요? 7이에요. 그럼 BD를 찾아왔고 더 이상 각을 알 수 없으니 해롱 공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뭐야? 삼각형의 넓이 S는 스몰 s를 먼저 찾아 놓을게요. 2분의 9 더하기 4 더하기 7 얼마야 그래서? 10? 땡큐. 그래서 얘는 루트 10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6으로 가는 거예요.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됐죠? 계산은 얼마 나오냐? 36 곱하기 5니까 6루트 5 나오겠네요. 10 3번 가자. 이건 나도 안 풀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얘가 60도 얘 6 얘도 60도 얘 8 그 다음에 얘 8. 자, 여기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있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구하는 공식은 대각선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근데 지금은 대각선이 없네. 그럼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없다, 그치? 또 다른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쪼개러 가야겠네. 더군다나 특수각을 이용하러. 그쵸? 그래서 뭐야? 이쪽 넓이 따로 구하고 이쪽 넓이 따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쪽 넓이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네? 요 변의 길이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 그쵸? 쟤는 어떻게 찾으러 갈까요? J는?
그렇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왜? j 코사인 그러면 누구를? 얘를 찾을 수 있거든. 얘를 찾으면 요거 길이 하나 또 찾으러 갈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쪽 삼각형에서도 변 두 개와 각 하나 딸랑 알고 있으니까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도 이 각과 요 변의 길이 두 개 딱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한 j 코사인 법칙 딱 쓸 때 그때 요거 하나 쓰이잖아. 거기에서 하나 더 찾으러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귀찮냐? 근데 이거는 각이랑 변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가운데 변을 같은 거니까 6이랑 8에 대해서 j 코사인 법칙은 저 모르는 변이랑 8에 대해서 같은 거니까 저 모르는 변이 6이 되겠죠. 뭐 그렇기는 하겠지. 근데 그게 무슨 합동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가? 합동으로는 이거 못 가지? ASA가 아니잖아. 이거 공유하고 있고 이거 길이 같고 각 하나 같기는 한데 끼인 각이 아니라서. 그치? 네? 똑같 그냥 각 하나랑 끼인가이 같아야 돼요? 합동이 SAS 합동이랑 ASA 합동이잖아. RH는 직각이 나올 때고. 합동으로는 못 가겠네. 아무튼 뭐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얘기를 일단 가보자. 얘를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러면 A제곱은 6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의 60도로 갈 수 있고, 그거는 이쪽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세우러 가보자. A제곱은 6, 이걸 뭐로 하자? X로 하자. X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의 60도. 그럼 이제 방금 성인이 말한 대로 둘이 같아지려면 결국 X가 6이랑 같아져야 되겠네. 그래서 X는 그냥 6이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네?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둘이 넓이가 똑같다. 그치? 하나만 구하자. 그럼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의 60도가 되겠네. 됐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놈의 2배야 답은. 그 다음 14번. 자, 사각형이 나왔어요. 여기 대각선 얼마? 4. 여기 대각선 얼마? 6. 그 상황에서 두 대각선의 끼인각이 주어졌다. 그치? 60도. 그래서 이거 사각형 넓이는 중학교 때 한 거다. 그치? 어떻게 돼?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그 사이의 끼인각.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 중학교 때 공식과 비교를 하자면 둔각이 주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사인 120도나 사인의 60도나 똑같은 거 알거든. 그거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역시 당신들이 구하시고요. 마지막 15번 가보자. 자, 15번. 오른쪽 그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얘가 몇 도? 아니 뭐래? 3. 얘가 얼마? 8. 얘가 얼마? 4. 얘가 얼마? 60도. 얘가 몇 도? 75도. 자, 그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 말고 주어진 게 없지? 자, 그럼 여기서 75도 사용 가능 불가능? 지금 우리 사인값 코사인 값으로는 불가능.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할 거야? 쪼개세요. 그래서 어떻게 쪼개세요? 여기로 가는 거지. 자, 그때 여기서 너희가 1대 2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60도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뭐 해야 돼?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얻어야 돼. 또는 그걸 발견 못했다. 그러면 적어도 j 코사인 법칙을 써서라도 쟤를 구하러 가봐. 그래서 뒤늦게라도 1대 루트 3대 2를 발견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모품. 그래서 아무튼 얘가 몇 도? 30도. 얘는 몇 도? 45도. 그러면 이제 뭐 구하는 거냐 근데? 넓이. 넓이를 구하러 가보자. 그럼 뭐 이쪽 삼각형 알아서 구할 수 있으니 우리는 누구? 저쪽 녀석 구하러 가야겠네. 그러면 결국 누가 필요하겠네?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니까 요 길이 찾았네. 그러면 요쪽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얼마야? 사인의 60도. 사인 직각이. 아 그러네. 아 몰라. 있어 보이게 풀어보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의 45도예요. 됐죠? 답은 생략할게요. 답은 아이씨 안 구했다 나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았죠? 됐죠? 지워야지. 얼마야? 이쪽이 8루트 3이겠네. 자 됐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의 활용 파트는 너희들이 이제 아까 계속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가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시험 대비 때.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 거고, 그래서 그거 주어져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좀 싸그리 모아다가 한번 쫙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너희들한테 스스로 정리를 하라고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 가자? 교재 숙제풀이 한번 해보자. 아 맞다, 증명. 왜 저번에 완전 그것만 알았어요. 그거 뭐지 그대로 쭉 그으면은 각 2배 되는 거 그거 어. 하는 것까지 맞아.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인 거. 여기에서 아까 성현이가 물어본 게 외접원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왜 그 공식이 나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여기 각 A, 각 B, 각 C. 자, 그 공식부터 얘기를 하자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4R분의 ABC.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혹은 2R제곱 곱하기 사인의 A, 사인의 B, 사인의 C. 아이고, 요거거든. 그래서 내가 증명하는 방식은 얘를 먼저 찾으러 가는 거야. 넓이가. 즉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각 A, 각 B, 각 C가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한 얘기로 먼저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각 A 알고, 각 B 알고, 각 C 안다, 그치? 그때 C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 각 C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중심각은 분명히 EC일 거야. 그리고 요쪽 내가 지금 이렇게 그은 삼각형은 반지름이니까 분명히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버리면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즉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같아지게 될 거라서 얘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됐죠? 네?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래서 삼각형이 합동이 돼버리잖아. 여기 봐봐. 수직 이등분 되잖아. 그리고 요거 같잖아. 그럼 합동이잖아. RHS 합동. 그래서 각의 크기가 2등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내가 C로 잡은 거고. 네. 됐어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으니 이놈의 길이는 R 곱하기 코사인의 C가 되고, 그럼 이거 전체의 길이는 2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의 C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A라는 각도 여기로 왔을 때 여기가 결국 수직 이등분이 되면서 요 길이 같아지면서 요 변 공유하고 있으니까 SSS 합동이 되든 RHS 합동이 되든 합동이 돼. 그래서 이 각이 여기에 분명히 2배가 됐는데 같은 각의 크기를 가지니까 얘도 역시 한 각이 A가 될 거거든. 근데 저거 2R 사인 T 아니에요? 코사인, 사인이네. 땡큐. 사인 C, 사인 C.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그러면은 얘가 R이니까 얘가 뭐? R 사인의 A. 됐죠? 그럼 요거 전체는 뭐가 되겠네? 2R 사인의 A가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요 각의 크기 B라고 안 되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 찾았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팔 아파. 2R의 사인의 C 곱하기 2R의 사인의 A 곱하기 사인의 B 라고 해서 오른쪽 식이 먼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A를 2R분의 스몰 a, 사인 B를 2R분의 스몰 b, 사인 C를 2R분의 스몰 c로 고치면 얘가 다시 나온 거야.
아시겠죠? 됐다. 갑시다. 오늘 그러면 이제 수열 파트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풀고 나서 숙제 풀이 받고 나서 오늘 계속 등차 수열 나갈 건데 혹시 어제 거 꼭 숙제를 해달라 그랬는데 다 되셨나요? 빨리 갔다. 노트도 갖고 오고 책도 갖고 오고. 지영씨 숙제 했나요? 어제 거? 개연서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거였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수투일걸요? 수업 원에 그거만 했죠. 아 그래?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 보냈다고? 내가 잘못했네. 그럼 숙제 한 사람이 없겠네. 유형서만은 했나? 개념. 너는 개념서만 했고 너는 유형서만 했나? 성인은 아무것도 안 했나? 네. 이 새끼야. 아 지금 진짜 근데 너 방학 때 장난하냐? 네. 어? 아, 네. 숙제 해야지. 이게 너 어제도 장난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숙제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말이야? 진짜 해야 돼. 알겠어?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리고 밀린 숙제 한다고 이번 숙제 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특히 오늘부터는 이제 수열 파트라 앞에 삼각함수 몰라도 수업 들을 수 있는 파트들이니까 반드시 너희들 숙제를 어떻게든 해와요. 알겠죠? 밀린 숙제 한다고 또 못하고 그러지 말고 뭐 로그를 안 해서 로그 함수 숙제를 못하겠다.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삼각함수를 못해서 등차수를 못한다. 수열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알았죠? 밀린 숙제도 차분히 해오되 이번에 항상 내는 숙제를 항상 하는 걸로.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가냐면 개념서 어제 하던 거 마무리 좀 해보자. 자, 어제 너무 이제 급하게 끝나느라 조금만 더 설명을 살 붙여놓고 그리고 오늘 문제 좀만 더 풀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어제 배우기 시작했던 수열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제 정의했듯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들을 나열한 것. 수들을 나열한 것. 그래서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분명히 그 규칙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규칙 중에는 내가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녀석이 있어서 그냥 그 다음 번째 게 또는 그 다음 번째 게 그 다음 번째 게 뭐가 나올지 유추가 가능한 수열이 있을 거고 규칙을 말로 설명이 가능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녀석이 있어서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해보세요 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규칙을 말로 설명한 거 말고 그게 식으로 설명 가능한 것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결국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럼 일반항이 뭐냐면 n번째의 항, n, an, 제 n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예시 중에 누구? 대표적인 수열, 제일 기본적인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걸 가보자.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였지? 원래 첫 정의는 이웃한, 그렇지, 항들의 차가 같은 혹은 일정한, 뭐 똑같은, 공유하는 일정한 수열을 의미하고 얘를 이제 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등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바꾸고 있냐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집들도 꽤 있을 거야. 이라고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뭐였냐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수를 막 나열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때 AN까지 나열되었다 치자. 그런 수열을 우리가 AN에다가 중괄호를 묶어서 무슨 수열? A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녀석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보냐면 A라고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 둘의 차
A2에서 A1을 뺀 놈을 D라고 하면 A3와 A2의 차도 역시 같아질 거고 A4와 A3의 차도 분명히 같아질 거야. 계속 그 차가 똑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식은 A2를 얻기 위해서는 A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고 여기에서 얻는 식은 A3를 구하려면 A2에다가 D를 더하세요. 근데 A2가 A1 더하기 D였으니 그 D를 한 번 더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야. 그리고 A4-A3도 결국 D다 보니까 A4를 구하려면 A3에다가 D를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A3가 뭐였어? A1 플러스 1이. 그래서 누구를 찾으려면 A4를 찾으려면 A1에다가 3D를 더해주세요. 됐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A2를 구하려면 A1에다가 1D를 더하는 거고 A3를 구하려면 A1에다가 2D를 더하는 거고 A4를 구하려면 A1에다가 3D, D를 하나 적게 더하다 보니까 그러면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A1 또는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잡았으니까 A에다가 D를 한 번 적게 더해주세요 라는 식을 얻겠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을 뭐 한 거야? 규칙을 찾은 거야.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일반항을 알았다 치면 일반각 배웠잖아. 거기에서처럼 1 넣으면은 뭐 어떤 각, 2 넣으면은 어떤 각, 그 각 하나를 모두 다 표현을 할 수 있듯이 얘도 일반항을 하나 알면 첫째 항 구할 수 있지. n에다가 1 넣어서 a라고. 그 다음에 A2 구할 수 있지. n에다가 2 넣어서 a 플러스 d라고. 그 다음 A3, A10, A55, A40 등등등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항,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항이라 불러요. 되나요? 여기까지 너희들 지난번에 했잖아. 됐지? 네, 그래요. 어제 거보다 조금 뭐 정리를 했다 해야 되나? 조금 뭐 요거 한 줄 더 쓴 것 같은데? 그치? 어제는 말로만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거까지 한 거야?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어제 기본적인 문제 어떤 거 풀었었냐면 책 문제 풀었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예시를 바로 쓸게. 5, 8, 11, 14, 점점점.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즉, 규칙을 식으로 써주세요 라는 얘기지. 자, 규칙을 찾아보자. 어떻게 돼요?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됐죠? 그래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되네. 됐죠? 그럼 여기서 뭐 하자? 일반항을 찾으러 가보자. 첫째 항 5에다가 그 더해주는 놈을 내가 지금 뭘로 잡았었지? 여기서 D로 잡았었지? 더하기 D, 여기도 더하기 D. 그래서 그 놈을 뭐 해줘야 돼? n-1번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n-1에 3. 그래서 뭐가 되는 거? 3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일반항? 일반항을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예시 문제로 예를 들어서 A에 뭘 구해볼래? 31 구해볼래?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3 곱하기 31 플러스 2. 혹은 너희들이 이 문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 A 31을 구해볼래? 라고 물어봐도 역시 일반항을 찾아서 n에다가 3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답은 얼마야? 뭐 95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자, 이게 지난번까지 풀어봤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만 더 살을 한번 붙여봅시다. 아, 그리고 이진씨 이거 얘기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는 D 있지, 혹은 항상 일정한 D 있지. 얘가 뭐야? 차가 항상 일정하잖아. 그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 불러요. 알겠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 몇 번째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냐면 8번, 9번, 10번 그러면은 8번은 했고 9번, 10번은 내가 안 했니? 개념서요? 개념서요. 네.
8번만 했지. 자, 이제 왔으니 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빰빠라밤. 9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K가 즉 몇 번째 항? K번째 항이 마이너스 148이 나옵니다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필요하고,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서 그 두 가지를 찾아오세요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요 녀석 A의 20이라고 하는 놈은 첫째 항 A에다가 분명히 19D를 더해서 만든 12라는 놈이고, 그 다음에 A의 31이라는 놈은 첫째 항에다가 뭐를 더해서 30D를 더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놈을 만들었거든. 둘이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뺄 거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11D가 되고 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니까 공차 D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38이 됐는데 그게 A랑 더해서 12가 되려면 A는 뭐여야 해요? 50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A가 50, D가 마이너스이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얼마가 되지? 50에다가 더하기 n-1에 d-2. 그래서 뭐가 됨? 마이너스 2n 플러스 5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의 K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50인데 그게 뭐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48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오면 뭐야? 2K가 얼마가 됨? 200이 됨? 따라서 K는 얼마? 100번째 항이라고 찾는 거지.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거 기본 풀이다. 내가 지금 풀고 있는 풀이는 가장 기초적인 풀이, 교과서적인 풀이고 조금씩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세부적인 거 하나씩 더 있기는 해. 그거는 내신 대비 때 들어가고 기본 풀이 계속 써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갑시다. 몇 번? 5번에 필수예죠. 5번에 11번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1번이면 다요. 1번만. 아, 선생님 조금 넘어갔구나. 여기서도 결국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네.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고,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러 가면 되는 거다. 그치? 풀었어?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 보면은 A2 더하기 A3라는 거는 A 더하기 D에다가 A3는 A 더하기 2D를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두 놈을 더했는데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18이 나왔대. 그래서 2A 플러스 3D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며, 여기서는요 A 플러스 3D라고 부르는 A4와
a 플러스 5d인 a6을 더해서 마이너스 38을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야? 2a 플러스 8d 그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8이 된대요. 어이씨. 그러면 둘이 뭐 해줘? 연립을 해서 a, d를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둘이 뭐 하자? 여기서 저거 빼버리자. 그러면 5d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네. 그래서 d는 뭐가 됨?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마이너스 4, d가 마이너스 4란 걸 찾았으니 저기에서 a 찾을 수 있겠네요. 얼마냐? 마3이냐? 마3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일반항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일반항은 뭐가 됨? 마이너스 3 플러스 n-1의 d.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라고 찾는 거지. 또는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직선의 방정식처럼 결국 얘도 n의 앞에 있는 놈이 뭐라 그랬어? 결국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공차. 오케이? 그래서 공차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뒤에 보면 상수항이 더해질 거야. 근데 그거는 첫째 항이 3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얘기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란 얘기지. 근데 지금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그럼 뭐가 있으면 돼? 더하기 1. 그렇게 일반항을 찾아주는 거예요. 등차 수열. 알겠음?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 하나 더 가보자. 13번도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A 25를 물어보네. 그럼 25번째 항을 일일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이용해서 n의 자리에 25를 넣어버리면 끝나겠다. 그죠? 일반항을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네?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겠네. (13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처음에 주어져 있는 녀석은 이 뭐야? 콤마야? A1이 아니 뭐래?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한 놈이 9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A 더하기 4D 대 A 더하기 9D가 3대 5라고 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3A 플러스 27D는 5A 더하기 20D와 같아지고 역시 전부 다 넘어가 버리면 2A 마이너스 7D가 얼마? 0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뭐야? 이놈과 이놈을 연립해서 A와 D를 찾으러 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고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n의 자리에 25를 집어넣는 거야. 됐죠? 자, 이게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필수의 제시 6번 파트들은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유형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구로 가자? 등차 중항이라는 걸로 가볼 거야. 등차 중항은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에서 등차라는 특징을 갖는 어떤 수열에서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의 특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놈과 X라는 놈과 B라는 놈을 가지고 내가 순서대로 늘어나서 그 놈이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식을 썼어. 그러면 여기서 A가 A라면 그리고 공차가 D라면 X는 뭐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2D가 되는 거지. 그때 X라는 놈과 누구? A와 B라는 놈을 비교를 해볼 건데 A, B를 둘이 더해봐봐. 뭐가 나오네? 2A 플러스 2D가 나오지. 그 놈은 X라는 놈의 몇 배가 되겠네? 2배가 되겠네. 그래서 2X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혹은 X가 뭐가 됩니다? A 플러스 B의 나누기 2가 됩니다. 즉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세수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놈의 2배는 그 양 끝에 있는 놈의 합과 같습니다. 혹은 가운데 있는 놈은 양 끝의 놈의 평균과 같습니다. 무슨 평균? 산술 평균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얘가 언제 주로 사용이 되냐면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하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주어졌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 하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그냥 뭐에 대한 얘기? 저 세 수를 문자로라도 주지 않고 그냥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에 대하여 라는 형태의 문제도 있어.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조금 풀이가 달라요. 자, 얘는 뭐냐면 너희들이 개념서 17번 문제 봐봐. 아니야, 18번 문제로 가자. 기본 문제부터 가자. 18번 문제 보면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룹니다 라고 하고 있지. 그때 너희들이 뭘 사용해 주는 거? 등차 중항을 사용해 주는 거.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의 몇 배는? 2배는 2x 아니 뭐래? 얼마야? 6x-2라고 하는 놈은 양 끝의 놈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5x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5x 넘어가고 2 넘어오면 x는 뭐가 됨? 5가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등차 중항이에요. 뭐가? 세 수가 문자를 포함한 상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라면, 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 뭐요? 그냥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말만 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처럼? 20번 문제처럼. 옆에 봐봐. 20번 문제 뭐야?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라고만 하지 그 식을 안 줬잖아. 문자를 안 줬거든. 그때는 너희들이 임의로 문자를 잡아주는 거야. 등차 중항을 쓰러 가는 게 아니라. 자, 20번 문제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래서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룹니다 라고 할 때, 고시? 너 정석으로 공부했었지 이때? 네. 정석에는 그거 잘 나와 있었을 거야. 정석이랑 문제집은 다른 문제집이랑 다르게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어떻게 문자를 잡으라고 하냐면 ABC로 잡는 게 아니라, ABC로 잡아서 등차중항을 쓰는 게 아니라 A, 가운데 걸 A로. 그렇지, A-D와 A와 A 플러스 D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두 개만 가지고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성질까지 다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미지수 몇 개네? A 하나, D 하나. 문자 두 개다, 그치? 그럼 식 두 개만 있으면 저 수열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야. 하나 더.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섯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다섯 수가 등차수를 이룹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문자를 잡아주면 될까? 그렇지. 역시 가운데 놈을 뭘로 잡고? A로 잡고. 그럼 그 전은 A-D, 여기는 A 플러스 D. 그럼 여기는 A-2D, 여기는 A 플러스 2D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누구?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룬대. 그때는 어떻게 문자를 잡아주면 될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가운데 놈이 없네. 그럼 미수를 어떻게 잡아주는 게 편할까? 처음 거를 A로 해도 되고, 또는 A-D와 A 플러스 D로 잡아주는 거야, 일단. 가운데 있는 두 놈을. 근데 여기선 조심할 게 D가 공차야? 아니에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2D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 여기는 A 마이너스 3D로 잡아주세요. 자, 반드시 이렇게 쓰란 얘기는 아니야. 아까 이진이가 말한 것처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해도 되고, 얘를 A로 해도 되고 얘를 A로 해도 돼.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항상 뭐가 주어지냐면 20번 문제처럼 그 세 수의 합과 곱을 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이나 세 번째 녀석은 합 어때? 더해주면 A만 남고 D는 사라지잖아. 다섯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수도 마찬가지로 합에서라도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했다면 그놈들이 곱도 뭐겠어? 전개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되거든? 합차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좀 비교적 곱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잡는 거야. 대신에 얘는 공차가 1이라는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정석에서 이거 잘 나와 있고 그거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 봤을 거고. 근데 내순을 생각보다 많이 보진 않아. 예전 교육과정이랑 좀 달라져서 결국 이거를 그 합을 가지고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뭐야? 특히나 문자 3개 연립하는 것도 빠지면서 고차 방정식의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비중이 더 줄었어. 그래서 앞으로 못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나와봤자 진짜 쉬운 문제로 끝날 거야 아마도. 자, 아무튼 그래서 20번 문제 풀러가 보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주어져 있네, 곱이 주어져 있네. 아무튼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는데 그게 식이 없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a-d, a 플러스 d로 잡아서 그 녀석들의 뭘 찾아줘? 합을 먼저 찾아볼까? 합을 먼저 찾아볼까? 그럼 뭐예요? 3a. 근데 그게 뭐네? 18. 따라서 a는 뭐네요? 6.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세수가 어떻게 바뀐 거야? 6-d와 6과 6 플러스 d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뭐 해보래? 세 녀석을 뭐 해보래? 곱해보래. 자, 그럼 곱할 때 첫 번째, 세 번째 녀석 먼저 곱해주면 36-d제곱이다, 그치? 거기다가 6을 곱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216-6d제곱이야. 근데 그게 뭐가 된대? 어디 갔어? 190 뭐야 이거? 192. 그러면 이제 역시 d도 찾으러 갈 수 있겠네. 오케이? 그렇게 a와 d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a, d 찾으면 세수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항도 찾을 수 있고 일반 항도 찾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네.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이제 등차수열의 합으로 넘어갈 거야. 자, 자,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등차수열의 합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근데 등차수열의 합은 합 공식도 중요한데 그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합 공식을 일단 써볼 건데 등차수열이 있대. A1, A2, A3, A4, 점점점 AN까지 있대. 자, 그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 녀석들을 뭐 해보자? 전부 다 한번 더 해보자. 자, 그때 내가 첫째 항을 A라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공차를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D가 되고요. 세 번째 녀석은 A 플러스 2D가 되고요. 얘는 A 플러스 3D가 되는 걸 알아. 자, 그리고 마지막 녀석들을 내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라스트라고 해서 L이라고 불러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L에서 D를 빼고 있는 놈이겠다, 그치? 그 놈들을 싹 다 더한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합 S라고 한번 불러볼게.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나중에 나오는 등비수열과 좀 다르게 그 합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S를 그냥 한 번 더 쓰되 뭐가 되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써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L-2D, 그 다음에는 L-3D,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이 첫째 항 A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A 플러스 D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라는 얘기가 또 다른 S다,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둘이 뭐 하자? 더 해볼 거야. 싹 다 더 해버리면 결국 뭐가 되냐면 2S가 되는데 내가 구하는 놈의 2배가 되는데 그 놈은 뭐가 된다?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얘 둘이 더해도 A 플러스 L, 이 둘 더해도 A 플러스 L, 계속해서 A 플러스 L이 나올 거야. A 플러스 L이 몇 개가 나와 있을까? N개가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결론,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S를 구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더하려는 녀석에서의 마지막 항이 될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등비차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놈을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해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항을 n번째라고 하니까 등차수열의 합도 n번째 것까지 더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sn이라고 불러줄 거야. 아시겠죠? 얘들 전부 다 s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 첫 번째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식 하나가 더 있지. 뭐가 더 있냐면
첫째 아니 뭐래 n 그리고 2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냅둬봐. 이 중에서 누구를 보냐면 L이라고 부른 놈을 잘 봐요. L이 뭐야? AN이었지. 그럼 AN이 뭐야? A 더하기 n-1의 D. 그러면 AN 대신에 즉 L 대신에 얘를 한번 써봐. 그러면 A 더하기 얘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죠? 2A 더하기 n-1의 D가 되겠네. 그게 바로 등차수열 합공식의 두 번째 공식이고 얘도 역시 왜 두 개가 등장을 하냐면 주어져 있는 놈들에 따라 좀 달라져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고 항의 개수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 알 때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고 얘는 마지막 항을 아는 게 아니라 첫째 항과 누구를 알 때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겁니다. 둘 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등차술의 합공식 꼭 기억해둬야 함.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 중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차술에서 필요한 공식은 딱 세 가지. 하나는 일반항, 하나는 등차중항, 하나는 합공식. 딱 요 세 개예요. 알겠음? 잘 기억해 두자. 그럼 여기서 바로 문제 풀러 갈 거야. 자, 두 번째 항이 5, 다섯 번째 항이 11인 녀석이 있대. 그 등차 수열의 뭘 찾아보자?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을 찾으러 가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녀석을 S로 표현을 해주면 뭘 찾겠다? S의 12를 찾겠다는 얘기다, 그치? 자, 그러면 저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2 곱하기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첫째 항과 공차가 됐든 첫째 항과 12번째 항이 됐든 아무거나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뭘 찾을 수 있지? 그렇지. 두 번째 항이 오니까 A 더하기 D가 얼마요? 5요. 두 번째 A 더하기 4D가 얼마? 11이요. 그럼 요 두 개 연립해서 즉 빼가지고 3D가 얼마? 6이 되는 걸 아니까 D가 얼마라는 걸 아네? 2라는 걸 아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할게.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12번째 아니 일단 쓰자. 12-1 곱하기 공차 누구? 2 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첫째 항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공차가 2니까 여기에서 뭐를 첫째 항을 3이라고 얻겠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S12를 구할 수 있음. 자, 그러면 요거 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더 풀어봐. 2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23번에 2번. 첫째 항 주어져 있고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졌네. 그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여기서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S10을 구하려면 결국 필요한 놈은 첫째 항 알아야 되고 10번째 항을 알든 공차를 찾아줘야 되든 하는 거다, 그치? 지금 겨울이지. 겨울방학 때 하고 있는 풀이는 전부 다 교과서 방식의 풀이에요. 자, 가보자. 첫째 항이 8이래. A1 혹은 A라 부르는 놈이 주어졌네. 그 다음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93으로 주어졌다는 거는 일단 S6을 먼저 찾으러 가보자. 자, 등차수열 합공식 몇 번째 거 쓸까? 두 번째 거 쓸게요. 2분의 항의 개수 6 곱하기
2 곱하기 첫째 항 8 더하기 항의 개수 6에서 1을 바로 뺄게. 이제는 5 곱하기 내가 찾고 싶은 공차로 가주면 결국 약분을 해주고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야? 93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서 양변에 3을 나눠버리자. 얘 얼마요? 31이겠네. 그럼 여기 있는 게 31이면 되니까 얘가 16이면 얘는 얼마? 15. 그래서 공차 D가 얼마요? 3인 걸 찾았다. 그치? 그럼 공차가 3인 걸 찾았으니 이제 다시 한번 S11 구하러 가야지. 10인가? 10. S10 구하러 가야지. 그럼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10 곱하기 2 곱하기 뭐야? 첫째 항 8 더하기 항 마지막 항을 나타내는 10 마이너스 1 9 곱하기 공차 얼마? 3. 그래서 답은 약분을 해버리면 얼마야? 16에 3부 27 더하니까 43에 5배니까 얼마야? 215? 21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역시 여기 24번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한테 필요한 놈은 누구? 첫째 항과 공차 혹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15번째까지 합을 찾으려면 15항을 알든 공차를 알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차를 구하러 갈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 25번도 역시 마찬가지. 27, 23, 19, 15 이렇게 변화하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보니까 공차를 구할 수 있고 첫째 항이 27이라는 걸 아니까 얘도 역시 S20을 구할 때 공차를 가지고 쓰는 풀이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누구 하나가 나오냐면 26번 문제를 갈게요. 12와 7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12, A1, A2, AN까지 가고 75까지 가는 이런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그때 1번, 이 뭐야? 짝대기 이건 뭐야? 1번, 이 수열의 공차가 3이라고 할 때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공차가 3이라는 걸 가지고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12에서 공차만큼 더해줘서 A1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공차를 3을 더해서 A2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3을 더해서 뭘 만들었대? 75라는 어떤 놈을 만들었대. 그때 뭘 구해보자? n을 구해보자. 그러면 3을 한 번 더해서 A1을 만들고 3을 두 번 더해서 A2를 만든다. 그치? 그러다가 12에다가 그래서 공차 3을 몇 번 더해주면 n번 더해주면 AN을 만들었겠네. 그러면 한 번 더 n 더하기 한 번 더해서 누구를 만들었겠네? 75를 만들었겠네. 그래서 10이 넘어가면 얼마야? 63? 63이 n 플러스 1에 곱하기 3이니까 얘가 얼마? 21이면 된다. 그치? 따라서 n은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이 수열의 합이 435라고 할 때 그때 공차와 n을 한번 찾아보래. 자, 1번 문제랑은 별개로 다시 돌아온 거야. 여기에서부터 지금 공차도 몰라 n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만 알고 있네? 첫째 항과 마지막 항만 알고 있는데 합을 제공을 했다. 그치? 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합은 분명히 어떻게 만들었겠네? 2분의 뭐 곱하기 첫째 항 12 더하기 마지막 항 75. 그럼 그 앞에는 뭐가 곱해지면 되지? 뭐가 곱해지면 되지? 이 앞에는 n 플러스 2가 곱해져야지. 왜냐면 지금 이 SN이라는 것에서 이 뒤에 곱해져 있는 첫 번째 거 n은 있잖아. 그냥 항상 n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더하려는 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n을 마지막 항 또는 n이라는 문자로만 기억을 하지 말고 항상 뭘로 기억을 해주세요? 항의 개수로 기억을 해줘봐. 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내가 더하려는 녀석이 몇 개야? 가운데 있는 여기가 n개고 그러면 여기 전체는 n 플러스 2개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를 항의 개수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답은 그래서 435는 해서 n 값도 찾고 그러면 n을 찾으면 다시 다른 공식으로 넘어와야지. 어떤 공식으로? 435라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분의 어쩌고저쩌고 n 플러스 2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12 더하기 12의 2배구나. 2 곱하기 12 더하기
n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차 누구 d에 대한 식으로 다시 돌려서 또 d를 찾으러 갈 수 있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가던가, 혹은 합공식을 이제는 이용하지 말고 전체 항의 개수를 아니까 역시 공차를 몇 번 더 해가지고 75를 만들었을까? 그때 공차는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누구 n 찾는 거에서 요거 조심하세요. n 플러스 1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공차는 알아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도 또 누구 문제 하나 더 풀어보냐면 27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두수 3과 79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 그렇게 만든 수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 수열이 모든 항의 합을 제공을 했어. 그때 공차를 찾아보래. 풀어보세요. 지우지 말자. 우이, 풀었어? 빠르구만. 너 혹시 그 공식 썼냐? SN? 아까 한 거? 쌤이 설명하실 때 아까 풀었어요. 아. 그거 알면은 꿀이긴 하지. 서술형에서 못 써서 문제지. 자, 슬슬 계산이 되어 가나? 지금 너희들 주말에 수업, 영어 수업 몇 시 하고 있어? 토요일 날? 일요일인가? 6시. 일요일 6시? 저녁? 애매하네. 끝나는 게 몇 시야? 10시야? 9시. 9시? 어떻게든 일찍 집에 가려고. 아, 비쌤 보소. 맞다. 너희들 그 영어 시간표 나온 거 못 들었지 아직? 그 화요일 목요일이요? 화요일 목요일 수학. 화요 목은 수학이고. 수요일 2시간 하고 일요일 토요일 3시간. 그래? 그거야? 그 방학 시간 아니야? 이번에 너네가 수 아니면 수일. 일. 수일이네. 일요일 날이 일단은 7시부터 10시고 수요일이 지금 잡혀 있기로는 5시 반에서 8시 10분이거든. 네. 아, 얘기 들었어? 네. 아마 이렇게 정해질 것 같아. 수일로. 나는 화목이고요. 잠시만. 야자 못해요. 축하합니다. 야자. 요즘은 야자 많이 안 하지. 학기 초에는 좀 하다가 애들 나중에 다 도망가지. 아, 우리 때는 야자 도망이 뭐야? 아, 피쌤은 모르시려나? 외국에서 다녔어가지고. 야자 짱 싫어. 10시까지 의무로 다 잡아놓는 그 야자. 영교시 들어봤냐? 아, 7시 반인가? 막 수업 시작하고 막. 지금 상황이 영교시 있어? 개판이네. 영교시 짱 싫어 진짜. 자, 가. 시간 맞추겠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길러야 된다고 일찍 불러.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일찍 일어나서 나는 좀 민감해가지고 국어 영역 보는 시간에는 국어 공부만 하고 수학 영역 보는 시간에는 수학 공부만 해. 평소에도 한 100일쯤 남기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 이어폰 안 끼고 귀마개 안 끼고. 독서실은 너무 어두우니까 독서실에 1인실 가서 불 켜고 공부하고 막, 아니면은 좀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 가고 독서실 대신에 그런 데 가서 사각사각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그래야 집중 더 잘 되니까. 아니, 시험 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소화 안 돼가지고 죽 먹고 다니고 맨날 죽 싸다니고 급식 끊고. 아, 그랬었는데. 아, 수능 오랜만이다. 얼마 안 남았네. 1년 하고 몇 개월 남았냐? 한 8개월? 야, 1년 8개월 훅 간다.
진짜 훅 간다. 너희 1학년 간 거 생각해봐. 너무 훅 가지 않았냐? 야. 아무튼 갑시다. 자, 3과 79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 그렇게 등차수를 만들었대. 그렇게 해서 더해봤더니 820이 나왔대요. 그럼 뭐야? 역시 등차수의 합 820이 괜히 주어진 거 아니지. 그래서 뭐 하자?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그리고 뒤에는 곱하기 뭐예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필요하다, 그치? 자, 3 더하기 79로 해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옴? 2 넘어가면은 1640은 n 플러스 2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이게? 82네? 약분되냐? 82 불러봐. 20? 그러면 n은 뭐예요? 18? 그러면 지금 n이 18개래. x1부터 x18까지 그리고 나서 3에서 79를 향해 가는 동안에 공차를 몇 번 더 해왔겠냐? 19번. 그렇지. 그래서 3에다가 19D를 더해서 79를 만들었대. 얘는 뭐라고? 3 더하기 19D. 그래서 공차 D가 얼마로 나와요? 4로 나온대요.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자 하나 더 넘어가 보자. 어디로 가냐면 필수예지 11번으로 갈 건데 성현이 너는 이제 선행했을 때 여름방학 때 아니지 지난 자물쇠 때 요거 풀이 방법 2가지 들었거나 혹은 좀 쉬운 풀이 방법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조근쌤이 그렇게 수업을 했으면. 그런데 나는 일단 교과서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로 가자. 자, 뭐야? 너희들이 뭐가 제공되어 있어? S10, S20, 그때 S30을 구하래. 자, 이거 쉬운 풀이 있다. 빨리 푸는 풀이 있어. 근데 그냥 단순한 풀이로 갑시다. S10이 주어졌네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0 곱하기 블라블라. 어떻게 해야 돼? A, 2A 플러스 9D. 됐죠? 얘는 어떻게 구할까? S의 20, 430은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 그게 430이래. 자, 둘을 뭐 해야 돼? 연립하러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얘가 430이라는 거 이용해서 뭐래? 미쳤나봐. 115라는 거 이용해서 뭐 하자? 약분하자. 여기도 약분하자. 23. 그러면 2A 플러스 9D가 얼마임? 23이라는 거 하나 얻었다, 그치? 자, 옆에 거 갑시다. 얘는요, 그래서 는 얼만데? 430. 자, 약분하자. 2 약분 10 떼버리면 2A 플러스 19D가 나오네. 얼마요? 43이요. 그래서 둘이 뭐 합시다? 연립이라는 걸 해보자. 자, 뭐야? 저기서 이걸 빼 뭐 나오네? 10D가 나오네. 얼마? 20. D는 뭐예요? 2가 나오네요. 그럼 D가 2가 나왔으니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A 값 찾을 수 있겠다, 그치? 2 넣어주면 얼마야? 18. 18 넘어가면 5. A는 뭐가 되겠네? 2분의 5가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됐죠? 이렇게 첫째 항 공차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야? S30 또 찾으래. 찾아야지 뭐. 뭐야? 2분의 30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5 더하기 항의 개수의 1배 29. 공차 얼마예요? 2.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 요거는 너희들이 풀고 30번 문제로 가보면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2가지 풀이가 또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풀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풀이,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풀이가 나올 건데 첫째 항이 20이래.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그때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은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밑에 거부터 가자. 첫째 항부터 2번.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그걸 먼저 찾으러 가봅시다. 자, 첫째 항이 뭐였냐면 22였고요. 공차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4였어. 자, 그때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뭐 하자? 등차수열의 합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SN을 구하는 거지. 몇째 항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2분의 N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를 하니까
44 더하기 n-1에 공차 마이너스 4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얘가 이 약분을 하면서 얘는 2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n 곱하기 괄호 속에서 22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4n이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2차식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그래. 그거는 완전히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최대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2차 항에서의 꼭지점을 딱 찾아봤는데 n이 얼마? 3분의 7 분수로 나온대. 근데 수열에서의 n은 항상 자연수여야 하거든. 1번째, 2번째, 3번째 하면서 그 자연수를 나타내는 n이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물론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1번 문제가 힌트지. 첫째 항이 22이고요.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1번 뭐 하래?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한다, 그치? 자, 그거 일단 찾으라고 하니까 찾아보자. 일반 항에 대한 얘기네. AN을 갑시다. AN은 뭐가 돼요? 공차 마이너스 4 N. 첫째 항이 20이라고 하는데 n에다가 1 넣어주면 현재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플러스 26이 필요하겠네. 일반 항을 찾아봤어. 그럼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을 찾아보래. 그래서 4n이 26보다 커지면 되니까 n은 2분의 13보다 커지면 되거든. 그럼 대략 얼마? 7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n은 이제 7, 제 7항입니다. 얘를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푼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등차수열 합은 처음부터 첫째 항 더하고 둘째 항 더하고 셋째 항 더하고 넷째 항 더하는 거잖아. 처음에 뭐였어? 22였어. 그 다음에는 18 더해봐 40 나오거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양수를 더하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양수를 더하겠지.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이 제7항까지 더하게 되면 다시 6항까지 더하게 되면 계속 양수들을 더했으니까 계속 커져 왔겠지, 합이. 근데 7항을 더하는 순간 음수를 더하니까 다시 내려가겠네. 그러면 답은 뭐겠어? 최대가 되는 항은 6항까지. 그래서 얘를 찾으러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1번 문제 없이 얘가 바로 주어지더라도 저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반항을 찾아서 몇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지를 찾은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S의 6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 S6 구하자. 어떻게 돼요? 2분의 첫째 항이 뭐였지? 22였나? 항의 개수는 6. 44 더하기 5 곱하기 공차 얼마였냐?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약분을 해가지고 답을 구해보자. 얼마야? 3 곱하기 24. 그럼 얼마야? 70이겠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 오른쪽 방식으로 풀어도 만약에 n이 저기 오른쪽에서 n이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그래프 그려보고 가장 가까운 맞아. 그거 맞긴 맞아. 근데 이제 서술형 때문에 그렇게 풀기도 해.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게 더 빨라.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희들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울 수도 있어. 특히 SN 쉽게 구하는 공식 있다 그랬잖아, 방법. 그거 배우고 나면 특히나 더 그렇게 풀려고 해. 틀린 거는 아닌데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풀면 감점시켜버려. 왜? 등차수열 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그렇게 풀지 마세요라고 하거든, 학교에서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3번은 뭐 할 수 있겠지. 합공식을 구한 다음에 그냥 그게 음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 찾아보자. 그거라서 생략할게요. 그럼 여기서 누구? 역시 이것도 그렇게 나오네. 31번도 봐봐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3. 어떤 음수였어. 그리고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16이래. 그런 등차수열에 대하여 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뭘 찾고 시작하자? 공차 찾고 시작해보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 즉 S4는 2분의 4 곱하기 첫째 항이 마이너스 63이니까 그놈의 2배 마이너스 126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D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16이래. 그래서 이거 약분을 해버리고 요거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08. 그래서 3D가 뭐가 나오냐면
18이 나와요. 그러면 D는 얼마? 6이 나오거든. 오케이? 자, 공차가 얼마로 나왔네? 6. 양수로 나왔네. 그러면 마이너스 63에서부터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지. 음의 값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 그러다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겠지? 그때 2번 문제 뭐 하래요? 합이 최소가 되래. 그러면 첫째 항에서 음수인 두 번째 항 더해도 또 더 내려갈 거고, 세 번째 항도 만약에 음수라 치면 또 내려갈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뭐 예를 들어서 7번째 항이 양수라고 쳐보자. 그럼 6번째까지의 합은 뭐가 됐을 거야? 계속 음수가 돼서 내려갔었는데 7번째가 딱 더하는 순간 다시 올라가지. 그래서 최소가 되는 거는 6번째까지. 그래서 얘는 처음으로 언제 양수가 등장하는지를 먼저 찾아주세요 라는 게 1번 문제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1번 문제 안 물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2번 바로 푼다 치자. 일반항 찾자. A에는 뭐가 돼요? 공차 얼마였지? 6. 6엔 첫째 항 얼마였지? 마이너스 216이었다. 그치? 그러면 여기 더하기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132? 이거겠네. 그게 양수가 되는 거 찾아보자. n은 뭐보다?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클 때. 그럼 이 12보다 클 때 양수가 됐고, 그럼 12일 때는? 엥? 왜 12야? 22구나. 22보다 클 때 양수가 되고, 그러면 22까지는? 22일 때는? 아, 그래? 미안해요. 마이너스 63이래. 맞네. 이게 2배구나. 그럼 뭐야? 더하기 얼마지? 69? 이렇게 됐겠네. 그게 양수가 되는 거 찾아보래.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6분의 69보다 클 때. 즉 11점 몇. 그치? 그래서 12부터는 양수로 바뀌겠네. 그러면 11번째 항까지는 뭐가 되겠네?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2번 문제의 답은 S11이 되는 거예요. 알겠음?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져 있어. 그때 그걸 가지고 뭐 하자? 일반항 AN을 찾자. 자,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의 단원이기는 한데 나중엔 저게 등차 수열의 합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때 자, 여기 잠깐만 봐볼까요? SN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1에다가 더하기, A2에다가 더하기, A3에다가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AN-1 그리고 AN까지 더하는 게 SN이다. 그치? 그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AN이라는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SN에 대한 게 등장을 했으니 뭐 해버리냐면 S의 N-1을 한번 써보는 거야. A1, A2, A3, 점점점 어디까지? A의 N-1까지. 그리고 나서 둘을 뭐 해봐요? 빼봐요. 그럼 좌변은 내가 알고 있는 SN을 가지고 SN-1을 구해서 둘이 빼면 우변은 결국 뭐가 되겠네? 다 사라져. 다 사라지고 누구만? AN만 남겠지. 그런 항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이렇게 풀고 끝을 내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수열이라 불렀던 AN 있지.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은 누구게? 자연수들. 즉 음의 정수 못 나오고 0도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SN-1이라는 놈을 썼잖아. 그러면 N은 어떤 놈이었게? 2보다. 1보다 큰 자연산. 그치. 그래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서 내가 찾은 이 AN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 아니야. 그러면 첫째 항은요, 다시 구하러 가야 돼. 어떻게? A1은 S1과 같아. 그걸 가지고 A1을 다시 찾으러 가야 돼. 그거 안 밝혀주면 틀려요. 오케이? 답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식을 써보자.
저 문제 갑시다. SN이 주어졌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누구 하나 더? SN-1 하나 더. 3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2N-1. 그러면 둘이 빼보자. 그럼 좌변은 내가 찾으려는 누가 등장함? AN이 등장을 하긴 함. 그래서 식을 써보자. 둘이 뺄 거야. 3N제곱, 3N제곱 사라지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은 사라질 거야. 그럼 남는 것들만 써보자. 이거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6N이 플러스 6N으로 바뀌었겠네.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3과 플러스 2가 5가 있는데 뺐으니까 5가 빠졌겠네. 왜? 됐지?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찾은 이 AN을 이걸 답으로 딱 쓰는 순간 감점이죠. 왜? 내가 SN-1을 쓴 그 순간부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그래서 지금 내가 찾은 이 AN이 6N-5라는 등차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럼 첫째 항 A1은요 어떻게 찾아줘야 돼? S1을 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야 돼. S1 찾아봐. 얼마야? 1.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1을 넣어도 1 똑같잖아. 그러면 결론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됩니다? AN은 6N-5예요 라고 써주면 끝나. 근데 2번 문제 풀어보자. 2번 문제를 보면은 SN이 주어져 있긴 하지. 그래서 뭐 하자? 한 번 더 S의 N-1을 구해볼게. 2의 N-1의 제곱 더하기 N-1의 더하기 1. 둘을 뭐 해? 빼. 그럼 빼면은 좌변은 뭐가 돼? AN이 되죠. 우변은 2n제곱은 사라질 거고 n도 사라질 거고 플러스 1도 빼면 사라질 거야. 남는 것들만 한번 써보자. 여기에 뭐 나와? 마이너스 4n 얘랑 같이. 그래서 뺐으니까 그렇지 플러스 4n으로 바뀔 거고, 상수항 가자. 없어지는 얘 무시하고 나머지만 여기에 플러스 2 여기에 마이너스 1 1이네.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내가 찾은 놈은 누구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A1은 어떻게 다시 찾자? S1을 가지고 찾자. S1에다가 1 넣으면 얼마예요? 4가 되겠지? A1은 4.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1을 넣었다면 3이 나왔을 텐데 실제 A1은 4야. 그러면 여기서는 답을 어떻게 써주냐면 AN은 4n-1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근데 A1은 4예요. 라고 답을 써주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어디 갔냐?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언제부터? SN-1을 쓴 그 순간부터 따라다니는 거야. 알겠지? S0라는 놈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응용 문제는 당신들이 풀어와봐요.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 수고는 내가 했죠.